안녕하세요. 네, 우리 선생님들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우리 원장님들도 잘 지내셨죠? 네, 지금 아마 현재 어린이집 평가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어린이집의 선생님, 원장님들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보육진흥원에 우리가 어린이집 평가 정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7월 달에 이 자료가 올라왔었는데 사실은 제가 조금 미루다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지금 합니다. 22년도 어린이집 평가 꼭 확인해야 할 어린이집 평가 지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우리 한국보육주권에 들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평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또 제 카페에 올려놓을 거예요, 자료를. 그러니까 그때 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꼭 확인해야 될 어린이집 평가 지표.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어린이집 평가 지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준비가 다 끝나고 다음 주에 평가를 받을 준비가 다 끝난 그런 어린이집도 네, 이번 주는 꼭 확인해야 될 지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지표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가 지표에는 필수 지표가 있죠. 바로 1-1. 이건 꼭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3 영역에 보면요. 건강 안전 영역에 보면 필수 요소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 평가제 홈페이지에서 올려져 있는 네, 올해 7월 달에 얼마 안 됐죠. 지난달에 올려놓은 어린이집 평가 지표 우리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놓치고 그래서 N평정을 받는 사례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 지표가 바로 뭐냐면 1-5-2의 1 항목입니다. 이 항목은 영유아별로 우리 선생님들은 일상생활과 그 다음에 놀이를 포함해서 우리가 영유아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해서 우리가 관찰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월 1회 이상 기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지표는 우리가 관찰한 내용을 기록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유아별로 일상생활 놀이를 포함을 해서 일과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우리 반 아이들의 행동을 관찰해서 기록이 되어진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유아의 반응이라든가 행동에 관한 관찰이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10월 달에 현장 평가가 나오는 어린이집이라면 현장 평가 월 이전 3개월을 우리가 보게 되죠. 7월달, 8월달, 9월달 영유아 관찰 기록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점검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월 1회 이상이기 때문에 물론 더 많은 거는 상관이 없겠지만 적어도 월 1회 이상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단 우리가 관찰 일지를 작성을 할 때 우리 과거에는 표준보육과정 영역별로 골고루 관찰을 했는데 네, 우리가 이거는 모두 영역을 모두 구분해서 반드시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단 우리가 일상생활과 놀이를 포함을 해서 일과 전반에 관련된 그런 관찰 기록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1-3에 보면 이건 관찰로 평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어린이집에는 보육실 외에 영유아의 요구를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별도의 공간이 2군데 이상 마련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마련이 되어 있고 또 그 공간에는 필요로 하는 우리가 설비라든가 비품이 비치가 되어 있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별도의 공간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유의실 또 도서 공간 그 다음에 양호 공간 또 우리가 좀 넓은 그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식당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는 시청각실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별도의 공간이 마련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의실이 준비되어 있다라면 그 유의실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대근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근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바로 대근육 활동을 할 수 있는 놀이기구, 그 다음에 놀이감 이런 것들이 비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도서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 공간도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이 아니래도 우리가 별도의 어떤 공간이 있다라면 뭐 이런 경우에는 우리 어린이집에서 있는
우리가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거기엔 책이 비치가 되어져 있어야 되겠죠. 또 책을 볼 수 있는 우리 안락한 소파라든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주면 되겠고요. 또 양호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면 어린이집 내에 마련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어린이집 원장님실에 마련해도 괜찮습니다. 다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도 예를 들면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다라면 인정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실의 양호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줘도 괜찮고요. 만약에 가정 어린이집처럼 소규모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이실을 별도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거실을 유이실로 활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거실에 대근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예, 우리가 얘기하는 미끄럼틀이라든가 우리가 대근육 활동을 할 수 있는 놀이기구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져 있으면 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3-2-2 예, 여기 보면 우리가 필수 요소에 해당되는 그런 지표입니다. 이 모든 식자재는 변질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찰로 되어지겠죠. 그래서 관찰자가 예, 우리가 다 점검을 하게 됩니다. 어린이집에서 구입한 모든 식자재는 이 검수 후에 밀봉해야 됩니다. 밀봉해야 되고 그리고 보관 방법에 맞게 위생적으로 보관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식자재는 외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색상, 냄새 이런 것들을 확인했을 때 변질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관찰자가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죠. 구입한 식자재는 우리가 육안으로 눈으로 검수한 후에 밀방하여서 우리가 보관해야 됩니다. 실온 보관, 그다음에 냉장 보관 또는 냉동 보관 이런 그 식자재에 따라서 보관 방법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맞게끔 우리가 보관해야 되겠죠.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일대 이제 말려져 있는 우리가 있는 쌀포대라든가 소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괜찮겠지라고 하는데 이런 거 다 우리가 밀봉을 해서 집게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소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쌀포대도 마찬가지. 근데 곡물 같은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건어물도 마찬가지고 마른 미역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밀봉을 해서 우리가 집게로 집어서 예, 우리가 잘 관리 보관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자재 보관 장소가 우리가 청결한지를 보게 되죠. 그래서 식자재 보관 장소라고 하면 대부분이 우리 주방, 뭐 창고, 뭐 싱크대 또는 베란다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곰팡이라든가 습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청결하고 건냉하게 건조하게 우리가 보관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식자재를 보관하는 그 장소가 예를 들면 베란다에 창문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방충망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자재를 변질되지 않게 보관을 해야 된다. 이건 필수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필수 요소를 N평정을 맞게 되면 A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3-2-2의 이 항목에 또 뭐가 있냐면 이것도 필수 요소입니다. 어린이집 내에 있는 모든 공간에 있는 우리가 모든 식품은 유통기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기간이 경과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관찰로 평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평정 대상은 어린이집 내에 있는 모든 공간에 있는 유통기간이 표시되어 있는 식품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유아가 섭취할 수 없는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커피 선생님들이 먹게 되는 거는 이제 제외가 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 어른들이 먹어도 유통기간 지켜야 됩니다. 네, 제외된다 하더라도 네,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개인 용도의 어떤 식자재를 분리해서 보관하는 경우에도 이 해당 식자재는 평정 대상에 포함이 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통기간이 다 써져요. 여러분들 소금도 유통기간이 있는 거 아시죠? 네, 이런 것들 다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어린이집에서 직접 담그는 된장이라든가 김치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직접 담그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정 대상에서 사실은 포함되지 않지만 식품이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되어 줘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직접 담그지 않고 된장도 사 먹고 우리가 장 종류 고추장도 사 먹고 막 이런 경우에는
유통기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유통기간이 표시되지 않는 용기에 담는 예,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먹는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유통기간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고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3-2-3에 예, 우리가 3 부분은 필수 요소입니다. 이것도 당일 조리된 음식은 당일 소모하고 그다음에 재배식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점심에 먹었던 거 예, 점심 먹고 딱 예, 처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오전 간식 먹은 거 오전 간식 먹은 걸로 딱 먹고 오후에 다시 재배식하면 안 됩니다. 관찰을 하거나 면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면담할 때 뭐라고 물어보느냐 하면 예, 당일 급간식의 배식을 완료한 후에 남은 음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라고 면담합니다. 만약에 전날 조리된 음식이 재배식이 된 경우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재배식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회 조리된 음식은 한 번 배식하고 예, 남은 부분은 전량 폐기되어져야 된다. 만약에 예, 데친 채소류라든가 삶은 고기 또는 육수 이런 경우에도 조리 과정을 거쳤습니다. 불을 사용해서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남은 음식은 전량 폐기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데쳐서 예를 들면 시금치가 데쳤는데 너무 많이 사서 남았다. 다시 이거 보관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육수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거 얼려놓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의 반찬이라도 당일 소모하고 남았을 경우에는 전량 폐기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 우리가 김치라든가 예, 우리가 장 종류 이런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관리되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의 팁을 주면 우리 이 냉장고를 관찰자가 열었을 때 깨끗한 게 좋습니다. 음식물이 막 남아 있거나 이러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리가 되어진 음식은 오늘 하루로 한번 배식하는 거로 끝내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4-3의 4 요소에 보면 이것도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운전자, 차량에 동승한 성인 또는 영유아는 개별 안전띠를 꼭 착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전띠는 영아용 보호 장구도 있거든요. 이거 다 모두 포함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영아용, 유아용이 있기 때문에요. 이 36개월 미만의 영아들 이런 몸무게와 우리가 함께 견주어서 우리가 W1, W2 또는 O 그룹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영아용 보호 장구에 맞게끔 우리가 보호 장구에 맞는 안전띠를 우리가 설치를 하고 착용하게끔 해줘야 된다. 그래서 관찰과 면담으로 우리가 평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선생님이 함께 탑승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탑승한 선생님은 또는 선생님이 아닌 별도로 탑승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 영유아를 안전하게 승하차 지도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아이들이 내렸는지를 우리가 모든 좌석을 확인해야 됩니다. 다 확인하고 맨 뒤에까지 다 들여다오고 마지막에 어린이집 하차 확인 장치 버튼을 눌러서 모든 아이들이 하차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려주고 내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전자와 함께 차량에 동승한 성인들은 우리가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됩니다.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또한 운전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또는 음주라든가 뭐 이런 일은 결코 없겠지만 운전 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보호장치라든가 또 차량을 탑승하는 성인의 어떤 태도,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관찰도 하지만 면담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담할 때 선생님한테 물어보죠. 차량 운행 시에 동승하는 성인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 다음에 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영유아가 차량에 타고 내릴 때 어떻게 도와주나요? 라고 면담을 합니다. 또 차량 탑승 영유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모든 영유아가 하차를 한 경우에 그 하차 여부는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나요? 네, 우리가 하차 확인 장치 확인 버튼을 누른다라고 대답을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우리가 평가 방법이 평정 방법이 관찰 방법이 있고 기록 방법이 있고 면담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담 방법은 우리 선생님들이 그 면담은 어떤 것들을 하는지를 보고 대답을 할 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제 유튜브에 Q&A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1-3의 우리 지표입니다. 원장이 6개월 이상 근속한, 6개월 이상 근무한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개별 면담을 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연 1회 이상 실시한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물을 보게 되죠. 면담한 기록물을 보게 되고, 그 기록물에는 교사명, 그 다음에 면담 일시, 예, 그 다음에 면담 내용, 이런 것들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수시로 면담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예, 우리 선생님들 수시로 면담하죠. 이거 말고 계획된 면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물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우리 보육교직원 사전에 미리 이 면담 일정을 계획을 해서 정기적인 개별 면담을 실시해야 됩니다. 기록물로 남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기록을 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물어보기도 합니다. 원장님한테 보육교직원한테 정기적으로 면담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가장 최근에 개별 면담을 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네. 면담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나요? 네, 원장과 면담은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나요? 이렇게 우리가 면담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만약에 입사일 기준 6개월이 지난 교사는 정기 면담 일정이 아니래도 예, 우리가 평정 대상에 우리가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입 교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입 교사도 어린이집에 적응해야 되니까 그런 시점에서 우리 원장님이 예, 일정을 계획을 해서 우리가 면담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정 대상이 6개월이 지났으면 우리가 평정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면담을 한 기록물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꼭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건 미처 못했다 그러면 예, 우리가 평가 오기 전에 예, 바로 이번 주에도 원장님이 예, 미리 계획을 한 거로 계획을 해서 면담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3-1에 보면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 우리가 보육교직원의 예, 보수 관련 규정이 있는지 문서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록물로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문서화되어 있는 거를 준수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연장반에 보육을 하는 이 담임교사가 우리가 시간의 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의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연장반이 반 구성이 안 돼서 담임 선생님이 내 반의 아이를 한 명을 우리가 연장 보육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담임 선생님이지만 시간 외 근무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의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에 우리가 보면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준수했는지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연장반 보육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생님들이 정규 우리가 9시에서 6시가 근무 이외에 근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별도의 시간의 근무 수당을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상은 그래서 고용대 원장님이라든가 담임교사 네, 이런 거 다 포함이 되죠. 담임교사가 연장반을 보용할 경우에는 우리가 시간의 근무수당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면담을 하게 됩니다. 원장님한테 물어보죠. 예, 교사의 구별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는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보수 기준에 의해서 책정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교사에게도 면담을 하게 됩니다. 보육직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예, 규정에 준하여 우리가 보수를 지금 지급받고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만약에 담임 선생이 연장 보육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이렇게 시간의 근무 수당을 받고 있나요? 라고 해서 면담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4-4-2에 보면 예, 우리가 사영역 교직원에 관련된 영역입니다. 원장님이나 외부 전문가가 일과라든가 놀이 중에 보육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관찰을 한 후에 지원한 기록이
교사별로, 교사별로 연 1회 이상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기록물도 보게 되고 면담도 하게 됩니다. 입사일 기준, 우리가 3개월이 지난 교사는 평정 대상입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입사를 하게 되면 3월 달, 4월 달, 5월 달, 그래서 만약에 6월 달에 평가를 받게 되면 대상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도 해야 되고 또 지원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한 반에 투담임이다라고 할 경우에 두 명이 같이 근무한다. 그럴 경우에도 교사별로, 반드시 하는 교사별로 지원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기록해야 되고 관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을 하게 되고 면담을 통해서 평정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을 할 때는 언제 했는지 일시, 그 다음에 관찰자, 그 다음에 관찰 내용, 그 다음에 평가 및 지원 내용 이런 것들이 필수로 기재가 되어줘야 됩니다. 원장님한테 면담을 하게 되죠. 원장님은 교사의 상호작용 관찰에 대해서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교사의 상호작용을 수시로 관찰하고 있습니까? 상호작용을 관찰한 후에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 라고 물어보죠. 투다님 경우에는 교사마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끔 투다님 경우에는 담임이 2명이 한 반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한 반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교사별로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지원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꼭 어린이집 평가를 받을 때 확인해야 될 어린이집 평가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꼭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료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우리가 7월에 어린이집 평가 이야기에 게시된 그런 내용입니다. 올해 평가를 받으시는 그 어린이집은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 평가 지표를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가 평가 지표에는 필수 지표가 있었습니다. 1-1의 영유아 권리 존중 지표와 그 다음에 3 영역에 보면 건강안정 영역에 우리가 3-2와 3-4 그 다음에 3-5에 필수 요소에 관련된 지표가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필수 지표와 필수 요소에 대해서 N평정을 받게 되면 A평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A등급을 받을 수 없으니까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준비 잘 하셔서 좋은 등급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들 응원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자료는 제 카페, 다음 카페에 현숙 유아사랑에 제가 올려놓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문서로 제가 PPT 자료 그대로 올려놓을게요.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자료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